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준 스님입니다. 제가 원래 이천시 장애인 복지관이 시내에 그 중리동에 있다가 10월 중순에 신둔면 지성리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이천시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저는 이제 20년 이상으로 이제 장애인 복지 쪽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대안학교도 제가 하고, 또 이제 장애 아동시설을 또 일을 하면서, 제가 대안학교 할 때는 그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학교하고 협약증을 맺어서 학교에 굉장히 좀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시설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특수학교 세 군데, 세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를 두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학교의 운영 요원을 하면서 학교와 또 부모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장 스님들을 만나는 이 자리가 그렇게 또 낯설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할 그 목차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이해와 그다음에 장애와 인권 그리고 장애인 바로 알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장애의 개념을 이제 볼 때는 이제 우리 보통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최근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지속되는 걸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는 그냥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냥 함께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 발생 원인을 보면은 선천적인 것보다는 이제 후천적인 그런 질환이나 그런 또 후천적 사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73.3% 정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장애의 그런 유형을 15개 정도 유형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그 다음에 발달 장애 그리고 정신 장애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같이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 기관의 장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말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배려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옆에서든 직장 내에서든 그런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장애 이제 현황을 보면은 우리 이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6,291명, 여성이 4,177명으로 이제 남성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남성이 굉장히 사회적 활동을 여성보다는 아직도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장애 출현이 계속되기 때문에 장애 빈도는 계속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체장애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요즘에는 휠체어보다는 전동 휠체어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갈 때 전동 휠체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동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이 뭐 코너에 있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왠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서 전동 휠체어를 만진다거나 조작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동 휠체어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장애인이 해준다고 해서 가서 잘못 만지면 그게 뒤로나 앞으로 훅 나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등을 찍힌다든지 아니면 무릎이나 이런 데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동 휠체어든 일반적인 휠체어든
본인이 만지는 걸 도와주는 거지 비장인이 옆에 가서 조작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애인 그 주차장을 봤을 때도 장애인 주차장에서는 장애인이 뒤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 옆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뇌병변 장애를 보면 우리가 뇌병변 장애라 얘기했을 때는 중풍이나 그 뇌출혈, 뇌경색 이게 다 뇌병변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떨림이나 경직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설했을 때 봉사를 오시면 그 봉사 오시는 분들이 밥을 이렇게 떠먹이고 이래도 사실은 받아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혀나 이런 게 비장애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도 도로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봉사를 하시다가 당황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뇌병변 장애의 특성을 잘 알고 나면은 또 익숙해지면은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말을 하시긴 하시는데 발음도 이상하고 말을 빨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 분한테 미안해 하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제가 알아들은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꼭 되물어봐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은 지적 능력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알아두시면 실수도 안 하시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 이제 에티켓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시각장애는 이제 흰 지팡이를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안내견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옆에 있습니다. 근데 안내견은 우리가 이제 동물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굉장히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반려견으로 또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막 가서 안내견을 만진다든지 뭐 먹을 걸 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내견은 옆에 가까이 안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 우리가 이제 도와준다고 옆에 가서 손을 잡고 팔을 잡고 이렇게 막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시각장애인을 봤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반대편에 가서 내 팔을 이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내 팔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걸음의 그 속도나 내 걸음의 움직임으로 그분들이 아 이건 내리막이구나 조금 오르막이구나 이걸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팔을 이렇게 내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청각장애인을 볼 때 청각장애인은 수어로도 얘기를 하지만 수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어를 중복장애나 지적장애처럼 중복장애 있는 분들은 사실 인지가 안 돼서 수어를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수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수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뭘 보고 아시느냐면 이렇게 청각장애인을 보실 때는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표정이나 내 입모양을 보고 이분들이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청각장애인들은 이 벽의 울림으로 굉장히 또 많이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제 사찰에 이런 데 보면은 목탁을 치고 기도를 하면 이분 청각장애인들하고 기도를 할 때는 목탁 대신에 우리가 북을 칩니다. 그 북을 쳤을 때 그 북의 울림으로 이분들이 다 따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음악을 들었을 때도 어떤 이런 공간에 음악을 들었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춤도 잘 추고 그런 흥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랬을 때 음악이 멈추면 바로 이분들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걸 들었을가 아니라 이런 벽의 울림으로 이분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뇌전증 장애를 볼 수 있는데 뇌전증 장애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간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질을 뇌전증 장애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간질이 있는 분들은 보면 갑자기 이렇게 발작을 했을 때 옆에 비장애인들이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이분들이 더 그게 심해져요. 증상이. 그래서 안정감을 갖게 조용하게 해주시고
이분들이 계속 입속에서 이물질이나 거품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뇌전증 장애를 만나시면 첫 번째가 큰 소리로 그 주변 환경을 불안하지 않고 조용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적장애를 보면,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건데요. 지적장애는 무엇보다도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럼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아이들하고 이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시설에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한 4, 5학년 때부터 금전 교육을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전 교육을 하는데, 그때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계속 이제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 나면 앞에 가게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과자를 하나 사가오고 또 남는 돈을 받아오고, 이런 학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 6년 정도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얘가 겨우 이제 가서 뭐 과자 한 개는 사올 수 있고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는 사올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복지 카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일체 못 쓰고 복지 카드로만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 카드에 대해서 우리 애들한테 다시 인식시키는 그런 교육을 쉼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카드만 가지고만 다 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지적 장애를 보면 뭐 정신 연령이 3세, 5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3세에 맞는 행동을 하고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20살이면 20살에 맞는 용어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 연령과 관계없이 이제 어떤 아이들은 같은 또래고 훨씬 나이가 적은데도 우리 아이들한테 반말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제일 많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일러주는 게 뭐냐면, 선생님 쟤는 5살이고 나는 6살인데 제가 내한테 와서 반말했어요. 이걸 제일 많이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를,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자폐성 장애는 한 가지 특기를 다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했는데 그런 아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폐성 장애가 그 아이만의 그 천재적인 특기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보면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앞에 지적장애 아이들과 같이 반복 행동이나 반복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환경이 바뀌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 그 장애의 이제 주요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이렇게 중복 장애들이 굉장히 많고, 전체 우리 또 장애인의 약 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언어나 인지, 사회성이 굉장히 좀 더디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생각 이런 게 표현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표현을 너무 돌발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서 비장애 아이들한테 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학급이 시작되기 전에 비장애인들한테 이런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학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그 학부형은 그 아이가 시학기 시작되기 전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는 이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놀라지 마.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도와주면 좋아하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참 고맙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줘 이렇게 하고 어머님이 가서 꼭 새학기 시작하면 가서 부탁을 하고 온다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또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이나 이런 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그 40분 45분 앉아 있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무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학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교에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발달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약을 같이 복용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과 그 약도 아이들의 이제 그 연령이나 그 몸무게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또 안 되고 아이들이 약을 오래 먹어가지고 그 약의 그 양과 조금 그 더 이상 높일 수는 없고 아이들 상태는 계속 심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모님과 얘기를 해서 충분히 아이 상태를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7년 조금 넘게 이제 그 아이들하고 생활시설에서 지내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장애 등급은 폐지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1급 그 장애 아이들만 70명 이상 제가 이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데리고 있으면서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은 모든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외식이나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이유는 외식을 하고 밖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복 학습을 많이 하고 그런 생활 학습을 굉장히 제가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뷔페 가서도 그 있는 음식을 다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가져다 먹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는 빵이든 뭐든 한 가지를 자기 먹고 싶은 만큼 한 접시씩 막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먹고 싶은 것만 가져오는 거야, 먹고 싶은 것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렇게 굉장히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뷔페에 가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가져오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렇게 해도 3번을 가져오도 우리 애들이 가져오는 거는 뭐 햄, 뭐 소세지, 고기 또 그 다음 접시도 햄, 소세지, 고기 이렇게 계속 갖고 오긴 하지만 이제 자기 먹고 싶은 걸 골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훈련이 충분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소그룹으로 제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간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바뀌니까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또 새로운 행동을 우리 아이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 같이 있을 때는 제가 한 명 한 명 다 눈을 맞춰줄 수가 없었는데 4명 5명이 갔을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제가 눈을 맞춰주니까 거기서 뭐 때를 부린다든지 고집을 피운다든지 그런 행동이 훨씬 더 줄어들고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그룹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 애들이 길에서 덜어눕고 음식점에서 이제 소리 지르고 이런 애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아이들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느꼈던 게 제가 보는 세계가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들리는 거와 우리 아이들이 들리는 거와는 또 그 세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리인데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소리는 이 정도의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또 어떤 소리는 조금만 들어도 귀를 막고 소리를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는 우리 애들한테 우리보다 10배, 20배 크게 들린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조금 더 또 다시 만나서 생활을 한다면 조금 더 많이 보듬어주고 이 폭이 좀 더 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요즘에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안학교 할 때
대안학교를 하면서 어떤 일이 한번 있었느냐면 우리 아이가 하나가 저는 이제 피해 학생만 하는 대안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학교 할 때 우리 아이 하나가 그날 수업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데 화장실에 가서 그 중학생이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밖에서 계시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거기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화장실에 앉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럼 학교 집으로 보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럼 집으로 보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보냈어요. 집으로 보냈는데 몇 분, 한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한 통 우리 기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 아이 같다고, 그러면서 이웃 주민이 전화를 하셔서 지금 119 타고 우리 애가 지금 삼성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집으로 가다가 골목에 이렇게 가다가 빌라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가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삼성의료원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전화로 변호사님한테 제가 우리 기관의 도의적인 책임이 우리 기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도의적인 책임이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자신이 굉장히 싫었어요. 100% 우리 아이만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를 같이 제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제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니까 다행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뛰어내린 게 아니라 똑바로 이렇게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나 뒤꿈치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뒤꿈치 쪽으로 엄청 많이 다쳐가지고 이제 그 대신에 머리는 안 다쳐서 그런 큰 사고는 또 안 일어났었어요. 근데 부모님, 그 학부모님들이 저랑 우리 그 담임쌤이랑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럼 기관에서 학교를 집으로 보내겠다는데 제가 보내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왜 그랬냐고 하니까 울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릴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부모님이 저희한테 아무 말씀도 또 안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고 퇴원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두 달 정도는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애가 계속 오라고 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걔가 이제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성인으로 잘 자라고 있지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돌발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요즘에 장애인, 비장애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화두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니까 이거는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얘기를 할 때 인권에서 우리가 가장 또 뭘 얘기를 하냐면은 차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내가 싫다고 해서 싫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싫어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듯이 때로는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차마 내가 못 보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외면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19가지의 그런 차별 사유 이런 걸 짚어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직원을 모집할 때도
면접할 때 이럴 때도 여기 이 내용은 이력서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면접 볼 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막 나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뭐 60세 정년 막 이렇게 되는데 나이를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막 돌려서 학교는 몇 년도에 졸업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돌려서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차별사회에 대해서 우리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조금은 우리가 직원을 모집하고 이럴 때는 조금은 우리가 좀 불편하고 이제 그런 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권 침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인권 침해는 가장 이제 인권 침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권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절대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의 민원을 전투적으로 넣죠. 그래서 뭐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하겠지만 저희들도 시청에 민원 넣고 또 법인에다가 민원 넣고 뭐 기관에 민원 넣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전화로 막 얘기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아주 전투적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장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보면 이제 먼저 우리가 교육 기본권 침해와 교육적 방임, 그 다음에 교육 기회 차별,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이런 인권 침해는 사실은 드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학부형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특수학교에도 다니지만 두 개 학교는 일반 학교에 저희들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처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특수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다 이랬을 때는 그 기쁨은 대학교 우리 아이가 합격했을 때 이 정도 기쁠까 할 정도로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또 그 기쁨도 잠시고 이제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갔으면은 교회 활동이나 이런 게 체험학습이나 운동회를 비장애인 학생들하고는 같이 그만큼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혹시 우리 애들과 배제되어 있는 거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 부모고 학부형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차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학교를 많이 들어가 봐서 우리가 이제 편의시설 제공 거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거부를 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신축 학교도 있고 오래된 학교도 있는데 신축 학교든 오래된 학교든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다 거의 대부분이지 그런 거부하고 제공하는 거부하고 이런 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은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기보다는 학부형들한테 이제 직접 그곳에 가서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학교는 못하니까 이걸 대신해서 우리는 이런 시설,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있는 거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BF 인증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BF 인증이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그 임산부들이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바로 BF 인증이고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하면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서 하는 그런 그 원통형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손이 힘이 없는 사람은 조금 힘든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레버식 손잡이로 바꿔야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천에서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서울에는 저상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상버스는 바로 걸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에 올라가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동문이 편하다는 거는 아무리 물건 많이 들어있어도 앞에 가서 내가 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문이 편안하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리고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경사로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경사로를 많이 걸어갑니다. 이 길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많이 가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무장의 길을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막상 그 길을 가보면은 계단만 없다 뿐이지 무장의 길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갈이 있다든지 모래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경사로를 해놨는데 경사로가 너무 가파른 거예요. 경사로가 조금만 있어도 휠체어 무게도 있고 그 장애인이 앉았을 때 장애인의 무게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미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꼭 이런 무장애길을 만들었으면 휠체어 타고도 내가 한번 가보고 또 뒷사람한테 밀으라고 해서 미는 사람의 그런 불편함도 같이 한번 보고 무장애길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갔을 때 백사장의 모래에 휠체어가 갔을 때는 그 휠체어는 단 한 바퀴도 돌 수가 없습니다. 모래 속에서는. 근데 요즘에 바닷가길에 데크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는 데크길을 가고, 또 내경변 쪽 아이들은 거의 휠체어에서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바다나 파도 소리 들으라고 제가 보이게 이렇게 휠체어를 고정시켜 놓고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시민 옹호 활동가들이 요즘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장애인의 근익을 옹호하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서 옹심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신바람도 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장애학교 학생 인권부를 이렇게 보면, 저는 요즘 우리 그 일반 아이들이 봤을 때 일반 아이들이 우리 기성인 세대보다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치원 때부터 이 아이들은 장애 학생하고 특수반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같이 노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다닐 때만 이럴 때 장애 학생하고 같이 공부를 한 경험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도와주는 자체가 굉장히 어설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해봐서 선뜻 다가가서 도와주는 것도 안 해봐서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조기 교육이 돼서 훨씬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더 깊다는 거,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경계선 요즘 교육이라 해서 행동해도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또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교육하는 그런 경계선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 바로 알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도 장애인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쭉 했기 때문에 한번 훑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뭐 득대고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먼저 꼭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령에 맞는 존칭어를 꼭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 가족이라는 것보다는 그 장애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누구시, 누구님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전문 블록을 보게 되는데, 요거는 뭐 요게 있을 작은 이거 있을 때는 우리가 앞에 서서 이게 장애인들이 앞에 벽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만져서 점자를 앞에 또 그 가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또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장애인들이 여기서 멈춰서 이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장애인들이 그냥 요 길을 따라서 쭉 앞으로 가세요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유도 블록 위에는 물건들을 넣으시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갈 때
이제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물건은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내견에 대해서는 함부로 만진다든지 간식을 주는 그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 내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할 때 저희들은 이천시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이제 조기 교육과 통합 교육으로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기업이나 그런 기업체에 가서 장애인식 개선이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이천시 전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은 저희들 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장애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비장애 학생에 대한 장애 수용 태도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형제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비장애 형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캠프 같은 것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의 그런 자기 결정권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복지관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때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봉사활동을 보면 봉사 시간에 대한 집착을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봉사 시간 때문에 왔다가 이제 봉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가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가서도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다시 또 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적극적인 자세와 주체적인 그런 봉사를 제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봉사를 간다고 이렇게 했으면 나는 어느 곳에 가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봉사를 가는지 그게 대해서는 미리 알고 가시고 그리고 봉사 담당자하고 우리가 오늘 갔을 때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갔을 때는 아이들은 장애든 비장애든 욕구가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도 비장애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 노래를 좋아하고 먹는 것도 간식이나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이 또 피자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치킨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이니까 다르겠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다 똑같고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장애 아이들한테 간다 이러면 내가 머리를 잘 묶으면 머리를 묶어주는 거 이런 것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오늘 봉사를 가면 나는 뭘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해가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꼭 장애인을 만나야만이 봉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만나야만이 시설에 와서 봉사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좋고 중요합니다. 근데 장애인을 만나지 않고도 봉사해야 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에 있을 때 70 중반 계시는 그 할머니는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시설에 있는 화단에 있는 잡초를 제가 시원할 때 와서 제가 그냥 계속 뽑아도 되겠느냐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름이었는데 그 어르신은 일주일 정도로 우리 그 기관에 화단에 잡초를 다 뽑아주고 가시는 그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봉사단체는 한 달에 한 번 오셨는데 그분들은 화장실 청소만 해주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요즘에는 각 가정의 기념 행사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가 7순, 8순 잔치를 가족들이 다 와서 봉사하고 또 간식 같은 거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고 이러는 경우도 많고 또 젊은 사람들도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아이 이름으로 와서 후원을 하고 가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회가 이웃에 대한 나눔의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사실 개인적으로 할 때 이럴 때는 재능 나눔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정년 교장 스님으로 정년 퇴임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은 1대1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와서 그런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또 복지관에 오셔서 붓글씨를 가르친다든지 이래서 지속적인 그런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또 이야기를 참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또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그런 게 봉사할 때는 서로한테 굉장히 좀 좋은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애를 볼 때 장애 시설에 왔는데 이 사람 어디 장애지? 그걸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장애 시설에 와서 그 사람의 장애가 있는 걸 아는데 또 장애를 찾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어디가 제일 예쁠까를 찾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사실 발가락이나 발톱은 사실은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가락이 손가락처럼 길고 길쭉길쭉하고 예쁘고 손톱처럼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눈썹이나 이런 데도 되게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 친구는 눈썹이 정말 예쁘네. 이 친구는 발이 정말 이쁘네. 이 친구는 손톱도 정말 이쁘네. 이렇게 이쁜 것을 찾아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병든 쪽의 아이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발이나 손을 만지면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놀 때도 그런 발이나 다리를 조금만 만져주면 혈액순환이 발화돼서 또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손발이 찬 아이들은 그렇게 꼭 한 번씩 옆에 가 그냥 얘기하지 말고 만져주는 것도 물론 같이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만져줘도 될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시고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있을 때는 봉사를 오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시면 봉사활동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애 교사에 대한 인권을 이제 보면은 사실은 우리 기관에서도 이용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니까 우리 직원에 대한 인권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사에 대한 인권은 사실은 굉장히 또 뒤로 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직원에 대한 인권도 요즘에는 굉장히 좀 많이 우리가 회의를 하기나 세미나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가져서 우리 아이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였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중간에 입장난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불안해하시고 저는 저대로 또 불안해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제 이런 기관장들 세미나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이제 직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돌발적인 행동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 장애와 비장애인을 우리가 뭘로 판단하고 구분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임플란트 때문에 제가 여기 보조 치아를 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하는 게 굉장히 제가 부담스럽고 발음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정말 조그만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그게 온몸으로 불편함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다리가 골절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다리가 골절되고 이러면 움직이는 것만 불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원해 있을 때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앞에 이거를 잡지 않으면 절대로 앉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발목이 골절됐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내가 안고 서는 데는 어느 한 기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를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해가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몸에 한 군데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삼성에서 제작을 한 건데 이제 그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하는데 내 혼자만 수어를 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다 수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몰래카메라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수어를 했을 때 그 감동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불편함이 한 번도 못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고 그게 다른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제 고민을 같이 한번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들께 제가 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 바로 알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발맞춰서 걸어갈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대신에 제가 있는 자리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는 이제